코로나 3차 유행으로 몸살 앓았는데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중구가 우리 인천이 1월 20일 날, 그러니까 2020년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죠. 예. 그러고 나서 잘 막고 있었는데 3월 25일 우리 중구에는 최초의 한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기소침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지금까지 잘 막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또 확진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막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우리 인천 중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있어서 굉장히 해외와 밀접한 교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틀 속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그나마 확진자가 많이 적었었죠. 근데 최근 지난 12월 20일까지는 약 83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지금 40여일 만에 지금 161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거의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되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의 가족 간의 자가격리에서 가족 간 전파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자가격리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잘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과정에도 소중한 일상을 희생하면서까지 많이 해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살맛 난다는 게 사실 흥이 많은 우리 민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살맛 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죠. 특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인천 중구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같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 아주 소수의 그런 곳인데 그 코로나19 팬데믹은 결국으로 항공 또 그 항만 산업이 집적되어져 있는 이곳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코로나19 초기에 우리가 그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 이제 그렇게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냈는데 그 각종 통계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못 받았죠.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된 배경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들의 본사가 우리 인천 중구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통계 자료는 그쪽에 다 잡히니까 중구에는 그 통계 데이터를 만들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인천 중구 고용위기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고용위기 지정 상황을 재점검하고 있고 또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그 통계 과정이나 그 인과관계가 이제 도출되겠죠. 이게 되면 선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또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줄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크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우리가 지금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 신청도 해가지만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상권 르네상스 팀도 신설해서 상권 르네상스에 대한 공모에도 응해서 거기도 역할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탈바꿈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정비하고 관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내세웠던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범김구 선생님에 대한 우리 인천 중구와의 역사, 인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 김구 거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 김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잡은 것은 우리 백범김구 선생님이 청년 시절에 인천 감리사에서 2번이나 투옥이 되셨거든요. 그 당시가 청년이었으니까 그 당시의 이름은 초기의 이름은 김창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백범김구 선생님은 인천 중구에서 태어나셨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면 인천 중구의 인물이 확실한 거죠.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거목이신 우리 백범김구 선생님이 우리 치아포 사건으로 그 인천 감리소에 투옥되셨고 여기에서 백범김구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범김구 선생님은 우리
중구와 인연이 굉장히 많고 또 백범김구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문화 강국입니다. 뭐 나의 소원에 보시면 문화 강국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런 문화 강국의 힘을 강조한 선생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 발전해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중구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청년긴구 거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2019년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역사적 고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그러면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용역 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이제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년긴구 역사거리 조성인데 이 청년긴구 역사거리 조성은 감리서터 인근 도로를 정비하고 그 상징 조형물도 설치하고 또 추모 공간도 조성하고 침포로 일원을 김구 선생님을 기억하는 지역 명소로 변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디자인 설계 중이고 공공 디자인 심의도 이제 마치고 올해 중에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 같고 또 하나 청년긴구 거리 프로젝트 중에는 청년긴구의 길 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아, 탐방로 조성 예, 사업. 백범 선생님이 쓰셨던 책인 백범일지를 기준으로 아까 2019년에 고증을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고증을 해서 백범김구 선생님께서 인천 축항에 강제 노역을 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강제 노역길 그리고 탈옥을 하셨잖아요. 예, 그 탈옥을 하셨던 탈옥길 그리고 어머니 광락원 여사께서 수감 생활을 할 때 옥바라지 하셨던 옥바라지 길 3개를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탐방로로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조형물도 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올해 중에 이것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근대 역사 문화 도시로서 이제 역사 공간적 가치를 강화시키고 있고 2021년에는 그 관광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경장 역사거리 조성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가 최고의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무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휴게 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어떻게 잘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든가 소실된 문화자원이 129개의 자원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내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보 관광으로 움직여질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하면서 역사거리 문화 도시를 만들고 있죠. 또 하나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캐토릭, 기독교, 성공회 이쪽 그 신자들이 많은데 개항 문화가 그 캐토릭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곳이 인천항이에요. 그래서 순례길 자체도 거기도 같이 생각을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역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3연육교 건설공사는 영종국대도시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14년 동안이나 수건 사업을 이어왔었죠. 인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원창동에 그 남청라 JC를 잇는 그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500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건설 사업이고요. 총 길이는 4.67km로 6차로 해상 교량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해까지 끌게 됐었는데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님이 결단을 하셨고 그걸 또 국토부에서 받아주고 해서 이 착공식을 하게 됐었죠. 5년 걸리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말씀하신 영종대교라든가 인천대교는 고속가 도로인데 반해서 제3연육교는 보행자와 이륜차, 자전거 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로로 영종국제도시가 좀 도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대가 되죠. 그리고 그 영종국제도시의 교통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보다 발전 속도가 좀 더디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좀 새롭게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중점도에 대해서 가장이라 그러면 어려워지고요. 그래도 예, 역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청년긴구 역사거리 프로젝트하고 영종 복합 공공시설 건립 사업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의 응급실 같은 종합병원 유치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청년긴구거리 프로젝트는 올해 준공되면 백범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원도심 관광 활성에도 도움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러분이 염원이 담겨 있는 영종 복합 공공시설 건립 사업과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는 지금 계획대로 가시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동성당 일원의 관광 자원화 사업이 또 있는데요. 답동성당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이 관광 자원화하면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그동안에 답동성당 행정 변경을 위해서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었고 지난 2020년 3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인 설계 작업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안전역량평가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 3월에 지금 착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국민들과 관광객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관광의 한 부분과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평과 피해를 많이 겪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도 해주시고 이웃을 지켜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 한 해 많은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직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저와 공직자들이 하나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편하고 힘든 시대라도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 주신다면 새로운 일상의 기적은 조금 더 빨리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